자, 이제 주머니를 달고 싶은 지점에 왔어요. 이 지점은 고무단으로 변경하기 전에 2-3cm 정도 전 지점입니다. 내가 주머니 밑단을 달고 싶은 길이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코스만큼 겉뜨기 해주세요. 주머니를 달 지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머니로 만들어 두었던 편물을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럼 주머니 편물을 본판 편물 앞쪽에 놓고 2개의 코를 한 번에 떠줄 겁니다. 주머니는 앞쪽에서 바느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코를 시접코로 둘 거거든요. 그래서 2코를 한 번에 첫 코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몸판 편물 코도 한 코 걸어줍니다. 그리고 겉뜨기 하는 것처럼 실을 감고 몸판 편물도 빼내어주고 주머니 편물도 빼내어줍니다. 3개의 바늘로 뜨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코에 한 코씩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주머니 편물 코 하나, 본판 편물 코 하나 이렇게 걸고 겉뜨기 2코를 한 번에 해줍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할게요. 한 코씩 한 코씩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주머니 편물 코가 2코 남을 때까지 진행해주세요. 주머니 편물 코가 2코가 남았습니다. 역시나 시접코를 위해서 2코를 한 번에 걸어주고요. 그리고 본판 편물은 한 코만 걸어주고 겉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주머니 코는 모두 떠졌습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붙이면 주머니 붙이는 지점이 전혀 헷갈리지 않고 위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머니는 이렇게 밑단만 달려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머니를 달 지점까지 겉뜨기 해줍니다. 다음 주머니를 달 지점이 왔습니다. 역시나 주머니 편물을 앞쪽에 두고 편물을 겹쳐주세요. 첫 코는 주머니 편물 첫 코는 2코를 한 번에 걸고 본판 편물 코는 한 코만 걸어서 겉뜨기 해줍니다. 주머니 편물 코가 2코 남을 때까지 진행해주세요. 주머니 편물 코가 2코 남았다면 2코를 한 번에 뜨고요. 그리고 몸판 편물은 한 코만 떠서 겉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주머니 코를 모두 떠주었네요. 남은 코도 모두 겉뜨기 해주세요. 편물을 돌려 앞면은 모두 안뜨기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겉면 겉뜨기, 앞면 안뜨기를 이용해서 대략 2-3cm 정도 더 떠주세요. 그런 후 실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판 고무단을 작업할 거예요. 고무단을 작업하기 위한 실을 준비해줍니다. 바늘은 계속 4.5mm를 이용할 거예요. 먼저 겉뜨기를 한 코 떠주고요. 그리고 다음 코도 겉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안뜨기, 겉뜨기를 반복해 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편물은 아까 주머니 할 때처럼 몸판 편물 실이 고무단 편물 실보다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코를 좀 늘려줄 거거든요. 대략 이 정도 뜬 후 이렇게 안뜨기 코까지 뜨고 난 후에 다음 코를 KFB로 늘려줄 겁니다. 앞에서 한번 뜨고 뒤에서 한번 떠서 코를 늘림해주면 이렇게 고무뜨기 규칙에 맞춰서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늘림은 꼭 KFB가 아니라 M1 늘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고무뜨기 규칙에 맞춰서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반복해주세요. 또 늘림할 지점이 오면 KFB로 늘림해줍니다. 고무뜨기 규칙이 잘 맞는지 확인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진행해줍니다. 마지막에는 겉뜨기 2코로 끝나면 좋습니다. 늘린 코까지 포함해서 총 코수가 홀수가 되게 합니다. 앞면으로 돌려 안뜨기 2코, 그리고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반복하면서 고무뜨기 규칙에 맞춰 끝까지 진행해 줄게요.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진행해 줍니다. 자, 이제 코막음 해볼게요. 우선 겉뜨기 한 코, 또 겉뜨기 한 코 떠서 이전에 뜬 코로 덮어 씌워 코 마금합니다. 다음 코는 안뜨기이니 안뜨기로 떠서 덮어 씌워 코 마금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다음 코를 떠서 이전 코로 덮어 씌워 코 마금하며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코 마금하였고요. 마지막 코는 바늘을 당겨 고리를 만든 후 실을 끊어주세요. 고리 속으로 꼬리실을 빼내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몸판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주머니를 연결해봐요. 주머니를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주머니는 지금 이렇게 밑단만 연결된 채로 달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옆에 메리아스 있게 해주면 됩니다. 주머니 부분은 아마 위쪽으로 꼬리실이 이렇게 나 있을 텐데요. 이 꼬리실을 이용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새로운 실을 연결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실을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대충 연결할 부분의 3배 정도 되는 길이가 있으면 됩니다. 양쪽을 연결해야 되니 2개를 준비해 줄게요.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우리는 시접코를 한 코로 둘 예정입니다. 이렇게 편물 끝쪽에 보면 한 코 안에 V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V 모양을 기준으로 한 줄 쭉 이어줄 겁니다. 이 V 모양만 있지 않고 이 V 모양의 중심 싱글루프를 쭉 걸어 올리면서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몸판도 역시나 V 부분을 연결해 줄 겁니다. V 사이의 바늘을 보면 이렇게 가로로 건너가는 실이 있어요. 이것을 싱글루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실을 밑으로 떠주면 됩니다. 꼬리실은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 남겨두고요. 주머니 편물과 연결해 줍니다. 역시나 V 중심의 바늘을 넣어보면 이렇게 가로로 연결되는 실이 있어요. 이 싱글루프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방금 내가 지나온 실을 따라가면 그 구멍에 바로 바늘을 넣어 위쪽 단 싱글루프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내가 지나온 이 실, 그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위쪽 단 싱글루프를 걸어줍니다.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내가 나온 실 구멍으로 들어가서 위쪽 싱글루프를 걸어주면 되고요. 내가 나온 실 구멍으로 들어가서 위쪽 싱글루프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느슨해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이 부분이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당겨버리면 내가 나온 실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한번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나온 실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양쪽 다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으면 싱글루프를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판 편물은 끝까지 진행해 주시면 고무단 편물이 나올 거예요. 고무단 편물은 우리 본판 편물보다 단수가 작기 때문에 한 단에 한 단씩 연결해 주면 본판이 쭈그러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단 편물은 두 단을 한 번에 연결해 줄게요. 고무단은 우리가 끝에 시접코를 두었기 때문에 겉뜨기 코가 두 코가 생기고요. 우리는 역시나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어 싱글루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단이 아니라 두 단을 떼어서 연결해 줄게요. 몸판은 한 단이고요. 고무단은 두 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 줄게요. 마지막 코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 코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우리가 당기면서 좀 쪼그라들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늘려주면서 이 연결된 실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주세요. 안쪽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매를 떠볼게요. 여분의 실에 옮겨둔 코를 다시 4.5mm 바늘에 옮겨줍니다. 이렇게 코 한 코 한 코 바늘로 다시 옮겨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옮겼으면 여분의 실은 쭉 당겨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가마코 한 개수만큼 코를 주어줄 건데요. 우선 코에서 코를 주울 때는 V의 중심에서 코를 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코를 주울 때 이 몸판 편물과 소매 코를 줍는 코의 편물이 반대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V의 중심에서 코를 줍게 되면 반 코씩 어긋나게 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V 중심에서 코를 주어주기도 합니다. 거꾸로 V 중심에 바늘을 넣어서 코를 주어주면 편물의 방향이 쭉 이어지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코수도 가마코 한 코수와 동일하게 코를 주울 수 있고요. 본인에 따라서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어 코를 주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V 중심에 바늘을 넣어 코를 주어줄게요. 가마코 한 개수만큼 동일하게 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글런 탑다운을 진행할 때 여기서 바로 다음 코를 뜨게 되면 여기 구멍이 크게 생깁니다. 이 구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게요. 부클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보이는 실의 영상을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소매코를 이어서 뜨게 되면 겨드랑이 부분에 구멍이 크게 생기게 돼요. 이때 이 구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 코는 가마코에서 코를 주운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이 코는 소매를 옮겨 놓은 첫 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이 코가 하나 비어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코를 주어줄게요. 이 코는 아랫땅 코와 왼코 줄임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 코의 오른 가닥이 앞으로 오게 주어주면 됩니다. 잠시 오른바늘에 걸어두고 이 코와 연결된 위의 실을 걸어 왼바늘에 걸어줍니다. 이때 코의 방향이 살짝 누워있게 걸어주면 돼요. 오른쪽 줄임으로 떠줄 코는 서로 모이게 주어주었어요.
이렇게 서로 모여있는 두 코를 한 번에 떠주면서 오른코 줄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겉뜨기를 뜨면서 한 바퀴 떠줄게요. 여기가 감어코를 주워준 부분에서 한 코 남기고 뜨고 왔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오른바늘에 살짝 걸어둘게요. 이 사이에도 동일하게 코를 주워줄 거거든요. 우선 비어있는 단에 코를 주워 왼바늘에 걸어줄 건데 이 가마코와 오른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 누워있는 방향으로 코를 주워주고 방금 주워준 코와 연결되어 있는 실을 걸어서 왼바늘에 걸어주세요. 걸어줄 때는 코의 오른쪽이 앞으로 오게 걸어주면 됩니다. 왼코 줄임 중에 덮어 씌워 줄임을 진행할게요. 그 한 코는 미리 걸러두었죠? 그러니 이 코는 겉뜨기로 떠주고 걸러둔 코를 덮어 씌워 왼코 줄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서로 모여있는 두 코는 오른코 줄임. 그리고 두 코를 겉뜨기 해줍니다. 여기가 시작 지점이에요. 시작 마커를 걸어줄게요. 가마코 6코 중 3코 나누어 그 중심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코를 더 겉뜨기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 가마코의 마지막 코와 구멍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어준 코, 지난단에서 뜨지 않고 그냥 넘어왔죠? 이 코를 왼코 줄임 해줄게요. 첫 코는 걸러주고 두 번째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걸러준 코를 덮어 씌워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둥글게 원통뜨기를 하면서 줄임을 진행하기 전까지 떠줄 겁니다. 우선 우리는 지금 1단을 뜬 상태이고요. 소매 총 코수를 세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소매는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가집니다. 우리가 몇 단에 한 번씩 코를 줄일 건지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소매 길이가 있겠죠. 내가 잘 입는 옷에 대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잡은 센치는 대략적인 길이입니다. 소매 길이를 44cm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단수를 곱해줍니다. 1cm 단수를 곱해주면 114.4가 나오네요. 여기서 소수점 떼버리고 114단으로 진행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소매 총 코수를 확인해 볼 수 있죠. 본인의 편물에 따라서 모두 코수가 다를 겁니다. 저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90코라고 생각할게요. 소매 끝 센치도 확인해 줍니다. 잘 입는 옷에 이 부분의 길이를 재어주시면 돼요. 저는 대략 40cm로 진행할게요. 여기서 1cm 게이지를 곱해주면 72코가 나오네요. 소매 총 코수에서 72코를 빼면 18코가 나옵니다. 이만큼 코수를 줄여줄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줄임을 할 때 2코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총 9회 줄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임이 진행되겠죠. 줄임 횟수는 총 9회인데요. 구간으로 따지면 10구간입니다. 대략 114단을 뜨는 동안 9회 줄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여야 하는 단수만큼 뜨고 올게요. 원통뜨기를 할 때에는 모두 겉뜨기로만 뜨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줄여야 되는 단수입니다. 줄임을 할 때에는 마커 다음 코를 K2TOG로 줄여주고요. 쭉 겉뜨기 하면서 마커 전 2코가 남을 때까지 진행합니다. 이렇게 마커 전 2코가 남았어요. 이 2코는 SKPO로 줄여줄 거예요.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주고요. 두 번째 코를 겉뜨기 해줍니다. 걸러준 코를 앞에 코에 덮어 씌워줍니다. 그러면 줄임의 방향이 양쪽이 서로 모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한 단수만큼 진행한 후 한 번 줄임을 진행하고 이 줄임을 아까 계산한 만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소매를 뜨고 왔어요. 이제 고무단으로 변경하려고 하거든요. 고무단을 뜰 실을 준비한 후 겉뜨기 한 코 떠줄게요. 바늘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메인 실은 이제 끊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떠주면서 역시나 코 늘림을 진행해 줄게요. 안뜨기까지 뜬 후 겉뜨기 뜰 차례에 KFB로 코 늘림을 해줍니다. 이때 코 늘림은 꼭 KFB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무뜨기의 규칙에 맞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 늘림을 진행하면서 끝까지 떠주세요. 마커 전 코까지 떠주었고요. 마커 전 코가 안뜨기로 끝나야 합니다. 이제 고무뜨기를 쭉 이어가 줄게요. 겉뜨기는 겉뜨기로, 안뜨기는 안뜨기로 원하는 길이만큼 진행해 주세요.
소매 부분은 돗바늘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돗바늘 마무리 영상 뒤에 이어갈게요. 내가 마무리해야 될 편물 3배 정도 되는 길이의 실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연결해줍니다. 자, 마커를 제거해주면 우리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거예요. 돗바늘 마무리를 할 때 겉뜨기는 안뜨기처럼 뜰 거고요. 안뜨기는 겉뜨기처럼 뜰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 겉뜨기 코를 안뜨기처럼 뜨고요. 그리고 안뜨기 코는 겉뜨기처럼 뜹니다. 겉뜨기 코는 겉뜨기 코끼리 연결해 줄 거고요. 안뜨기 코는 안뜨기 코끼리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거 규칙 하나 생각하고 갑니다. 겉뜨기 첫 코죠. 실이 나와 있는 고리의 왼쪽 가닥. 세로 바늘에 있는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해 줍니다. 뒤에 살짝 나와 있는 실 정리해 주시고요. 쭉 당겨줍니다. 그때 끝까지 당기지 마시고 고리 정도 남겨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더 찾기가 쉽거든요. 자, 이 고리가 남겨져 있죠? 이 고리를 쭉 당겨줄 건데 안뜨기 코는 뒤쪽으로 당겨줘요. 이 실이 통과되고 있는 고리가 보일 거예요. 이게 코거든요. 안뜨기 코는 뒤에 있는 코를 걸어와서 안뜨기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떠줍니다. 자, 뜨기 전에 우선 뒤에 남겨둔 실 정리해주고 쭉 당겨주세요. 역시나 고리 남겨주고 겉뜨기는 앞에서 당깁니다. 앞에서 당겨주면 코가 보이죠? 다시 왼가닥과 겉뜨기 코, 안뜨기 방향으로 쭉 정리해주고 쭉 당겨줍니다. 안뜨기 코니까 뒤쪽에서 당겨줍니다. 실이 통과되고 있는 고리 걸고 안뜨기 코는 겉뜨기처럼 실 정리해주고 쭉 당겨주세요. 겉뜨기 코니까 앞에서 당기고 연결. 안뜨기 코니까 뒤쪽으로 당겨서 코 찾아서 연결.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 쭉 하시면 되는데요. 돗바늘 마무리 할 때 너무 많이 당겨서 하지 마시고 적당히 텐션을 가져주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뜨고 올게요. 자, 마지막 코 안뜨기 뒤에서 당겨와서 안뜨기 코까지 떠주었습니다. 마지막에 떴던 두 코가 지금 한 번씩밖에 안 떠진 상태거든요. 다시 앞에 겉뜨기 코와 첫 코 겉뜨기 코, 요 오른 가닥. 첫 코 겉뜨기 코가 왼 가닥은 아까 우리 처음 뜰 때 연결했지만 오른 가닥은 연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른 가닥과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안뜨기 코도 뒤쪽으로 당겨서 코 찾아주시고 방금 넣은 이 첫 겉뜨기 코 라인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딱 예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은 뒤쪽으로 보내서 실 정리해 줄 건데요. 고무단에서 실 정리할 때 이렇게 감아가면서 실 정리하면 깔끔하게 실 정리 될 거예요. 자, 실은 끊어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우리 네크라인을 떠볼게요. 이제부터 모두 고무단을 작업할 거기 때문에 고무단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은 계속해서 4.5mm 사용합니다. 지금 목둘레가 너무 넓다 생각이 들면 4mm 정도로 바늘을 한 단계 더 줄여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목둘레가 적당하다 생각되면 같은 4.5mm 바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크라인 코를 주울 때는 한 가지 규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에서 코를 주울 때는 한 코에 한 코씩 줍고요. 그리고 대각선에서 코를 주울 때는 반 코에 한 코씩 줍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마코를 한 부분은 코에서 코를 줍기이죠.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주워줄 건데요. 맨 끝에 시접코를 저는 주워줄 겁니다. 우리가 앞판 버튼밴드를 뜰 때 이 시접코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시접코를 반 코에 한 코, 가장 끝쪽에 반 코 건너서 한 코 주워주었습니다. 이 시접코는 원하시는 대로 줍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 V 중심에 바늘을 넣어 한 코에 한 코씩 주워줄게요.
한 코에 한 코씩 주어준 후 여기 우리 원만한 곡선을 위해서 가마코 늘림을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가마코 늘림을 진행한 부분은 코에서 코를 줍는 거기 때문에 한 코에 한 코씩 주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부위 중심에 바늘을 넣으려고 이렇게 코를 주었더니 코와 코 사이가 너무 멀어요. 평단과 평단을 지나갈 때에는 이 사이에 한 코 더 주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코 지나서 한 코를 주어줬고요. 그 다음에 부위의 중심에 코를 주어주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또 평단이니까 한 코에 한 코씩 주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 두 코 가마코 한 부분이죠. 가기 전에 반코에 한 코 주어주고요. 다시 평단 두 코 주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대각선입니다. 대각선은 반코에 한 코씩 주어주면 돼요. 한 번은 부위의 중심에서 코를 줍고 한 번은 또 거꾸로 부위의 중심에서 코를 줍고 이것을 반복해 주시면서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심코 없이 모든 코를 주어줍니다. 이때 도안을 보고 뜨시는 분들은 도안에서 제시하는 코스를 주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대각선 코를 모두 주었으면 이제 코를 만든 소매, 뒷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모두 한 코에 한 코씩 주어주면 됩니다.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어 한 코에 한 코씩 쭉 주어주세요. 소매, 그리고 뒷판, 그리고 반대쪽 소매까지 주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쪽 앞판이 왔어요. 반대쪽 앞판 대각선도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주어주면 되는데요. KFB 늘림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안쪽에 가로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가로선 바로 아래에서 코를 주어주면 이 가로선이 살짝 가려지면서 모든 코를 주었을 때 이 가로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접코가 한 코 반까지 넘어오게 되지만 그래도 가로선이 안 보이게 감춰주는 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늘림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 가로선 바로 아래에 주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약간 구멍이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코를 주어주고요. 또 가로선 아래 코를 주어주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 늘림을 주어주세요. 이제 평단이 왔습니다. 평단에는 한 코에 한 코씩 주어주면 되는데 평단 줍기 전에 한 코 주어주고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어 한 코씩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경계에서 한 코 주어주고 평단에서 3코, 또 경계에서 한 코 주어주고 또 이제 평단에서 코를 주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한 코씩 마지막까지 주어주고요. 마지막 반코 건너 한 코를 더 주어주세요. 저는 시접코로 주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네크라인 코를 주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총 코수는 홀수가 되게 합니다. 편물을 돌려 고무단을 작업할게요. 앞판 버튼밴드 시접코를 위해서 안뜨기를 2코로 진행할게요. 안뜨기 2코를 뜬 후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반복하면서 끝까지 진행합니다. 마지막 코는 안뜨기 2코로 끝나게 될 거예요. 편물을 돌려 겉면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보이는 대로 떠줄 건데요. 겉뜨기는 겉뜨기로, 안뜨기는 안뜨기로 뜨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덮어씌워 코 마금 해주세요. 덮어씌워 코 마금 하는 방법은 몸판 마무리 부분 영상을 참고합니다. 이제 앞판 버튼밴드를 작업해 볼게요. 우선 펼쳤을 때 오른쪽 부분부터 작업할게요. 이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코를 줍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무단을 뜰 때에는 시접코를 두었기 때문에 끝에는 겉뜨기가 2코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어서 코를 한 코씩 주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코가 맨 끝 코인데요. 여기서 코를 줍게 되면 약간 이렇게 단차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맨 끝에 우리가 코를 만든 그 부분에 첫 코를 넣어서 주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방법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는 모든 코를 줍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고무단 게이지가 더 작기 때문에 모든 코를 심코 없이 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안을 보고 뜨시는 분들은 도안에서 제시된 코스를 주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겉뜨기 라인이 쭉 생기면 잘 줍고 계신 겁니다. 끝까지 모두 주어줬고요. 총 주어준 코스는 홀수가 되게 합니다. 편물을 돌려 고무뜨기를 할게요. 이제 시접코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반복하면서 끝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면 안뜨기 한 코로 끝나게 될 거예요.
편물을 돌려 겉뜨기는 겉뜨기로, 안뜨기는 안뜨기로 뜨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그런 후 덮어씌워 코막음 진행해주세요. 반대쪽 앞판 버튼밴드 코를 주어줄게요.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주어갑니다. 역시나 이렇게 벌어진 부분, 이 부분이 첫 코이지만 이 부분에서 시작하게 되면 약간 단차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완전 마지막 부분에서 코를 주어줍니다. 역시나 한 단에 한 코씩 모든 단에서 코를 주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모두 주어줬습니다. 편물을 돌려 고무단을 뜰 거예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뜨면서 끝까지 진행해 줄게요. 이렇게 고무단을 내가 원하는 단수의 반만큼 진행합니다. 저는 이만큼 진행하고 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단추구멍을 만들 거예요. 우선 저는 여기 고무단 중심쯤 단추구멍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이 단추구멍의 위치는 취향에 따라서 진행하세요. 단추구멍을 만들 때 코 줄임과 코 늘림을 한 번에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뒤에 있는 코에 맞춰서 뜰 거예요. 이 안뜨기 코를 뜰 거예요. 우선 두 번째 코에 맞춰서 실을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런 후 바늘 비우기를 해줄게요. 실을 한 번 더 바늘에 감아줬어요. 그런 후 두 번째 코에 맞춰서 두 코를 한 번에 이렇게 안뜨기로 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대각선으로 걸린 코가 한 코 생기고요. 그 밑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이 단추구멍이 될 거예요. 총 편물의 코수를 세어서 내가 원하는 단추의 개수에 맞춰서 구간을 나누어 주세요. 구간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추구멍을 만들어야 될 지점에 왔어요. 단추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두 번째 코가 겉뜨기로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 실을 그냥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두 코를 한 번에 겉뜨기로 떠주면 아까와 동일하게 대각선, 바늘 비우기 코가 한 코 생기고 그 밑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겉뜨기일 경우, 안뜨기일 경우, 경우에 맞춰서 끝까지 단추구멍 내며 진행해주세요. 편물을 돌려 앞면을 떠볼게요. 보이는 대로 쭉 떠가다가 단추구멍을 만든 지점이 되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느낌으로 코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 구멍으로 그냥 바늘을 넣어 겉뜨기면 겉뜨기, 안뜨기면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또 떠줄게요. 여기서 조금 더 깔끔한 단추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다음 단입니다. 바로 다음 단이 되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여기 단추구멍을 만든 단, 그리고 그 위에 한 단을 뜨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이 떠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때 되면 이렇게 이 코에다가 뜨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뭔가 단추구멍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이렇게 구멍으로 넣어서 이 다음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한 단추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딱 여기까지만 사용하시고요. 요 다음 단부터는 원래대로 코에 바늘을 넣어 원하는 단수만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역시나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진행하세요. 이렇게 부클레 포켓 가디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편물도 예쁘게 완성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